네,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7개월간 함께 사는 대학 동기를 감금한 채 강제로 온라인 게임으로 돈을 벌게 하고요. 또 심지어 망치로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 남성에게요,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. 이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사건에 대한 개요는 최윤일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이것도 참 납득이 어렵습니다. 네. 20대 남성인데요. 이 대학 동기로 알게 된, 우리가 흔히 친구라고 부르는데 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일종의 이제 착취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신의 원룸에 감금을 해요.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다녔던 이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갈취합니다. 네.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가해를 하면서 결국 이 경찰이 바라본 것은, 법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, 이 장기간 감금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면서 정신적인 지배 상태에 이르게 된 것 같다. 예.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성인 남성들 간에 탈출이라든가 결국은 탈출을 합니다만 예.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 대학 동기에게 끊임없는 갈취를 당한 상황이에요. 그런데 그 폭행의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. 망치로 무릎을 내리친 것만 해도 수십 차례. 예.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크고 작은 가학행위를 했어요. 이걸 요즘에 좀 이 젊은 층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게 예.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끊임없는 가학을 통해서 넌 나를 벗어날 수 없어. 넌 나에게 지배당하고 있어. 그래서 결국 그 좁은 원룸에 갇힌 채 온라인 게임을 시켜서 그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도록 만듭니다. 그리고 뭐 노동을 해서 번 돈은 이미 뺏었고요. 예, 예. 그리고 또 그 갇혀 있는 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이 원치도 않는 게임, 원해서 하는 게임은 놀이일 수 있지만 이건 정말 그야말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내가 게임을 해본들 이것은 동기가 다 뺏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건 노예 생활인 것이죠. 네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냥 끊임없이 가학을 하고,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은 도주 시도를 했지만 예. 실패를 했는데 이것도 좀 납득되지 않아요. 신용카드를 승인한 위치를 찾아와서 다시 잡아갑니다. 예. 그리고 나서 다시 더 가학을 했겠죠. 7개월 만에 이제 학대를 하는 동기가 잠든 사이에 결국 탈출을 합니다.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예. 거의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이 주변의 행인들의 도움으로 119를 불러서 결국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된 거고요.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것이거든요. 예. 징역 5년. 과연 이게 중형인가,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징역 5년에 대한 의문을 좀 네. 남겨주셨는데, 재판부는 A 씨가 내성적이고 그 소극적인 피해자 B 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. 실제로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형을 내리는데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칩니까? 네, 뭐 저도 사실 이런 유사한 사건을 대리해 본 적이 있는데 네.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성인이고 남성인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인 협박이나 폭행에 굴복할 수 있겠느냐, 도망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이런 범죄의 수법을 보면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연히 그 부분에서 길들여지게 만들고, 또 하나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도록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말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내가 해악을 끼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도 내성적이고 이제 소심한 성격이라고 하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이 피해자, 이거 피고인은 그런 성격을 또 알고 악용했을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말하면 가족도 위해를 끼치겠다라고 하면 그게 또 겁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시킨 대로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악랄한 범죄고, 단순히 그냥 때리거나 돈을 뺏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서 노예처럼 부렸다라는 거는 이 죄질 자체가 너무나 안 좋은 거고요. 예. 그래서 사실은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는데, 이 피고인의 적용 범죄는 감금도 있고 그다음에 강도도 있고 뭐 가혹행위도 있고 강요행위도 있는데, 사실은 특수 강도의 최하한형이 5년 이상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거의 그냥 하한선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에 비해서는 좀 처벌이 약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, 그런 평가를 동시에 해주셨고, 뭐 앞에 사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가끔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사건 큐브를 통해 다루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.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해도 안 되고요. 화도 납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짚자면 지금 이 피해자분의 사실 심신은 네. 거의 만신창이잖아요. 이거 보상을 받을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? 어떠세요? 네, 뭐 사실관계를 더 살펴봤더니 이 피해자가 지금 무릎
그 수술을 하는 데만 들어간 비용이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가해자 측에서는 사과 한 번 없이 2천만 원만 이제 합의금으로 내밀면서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피해자 입장에 가족 입장에서는 사과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죠. 거기다가 그 정당한 합당한 이제 합의금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더 화가 났다라고 하는데 예. 사실은 이 가해자의 행위는 형법상 이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요. 동시에 민사적으로 이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를 가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진료비도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고요. 예. 앞으로 들어갈 이 진료비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지속적으로 피해자한테 이 금품을 갈취했기 때문에 갈취한 금전에 대해서도 또 배상을 해야 되고 예.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몸에 대한 이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래서 네네.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아휴, 참, 예, 저희도 다루면서 참 힘든 내용을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. 오늘의 사건 큐브는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